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단만담입니다. 드디어 은혜 갚은 세자 이야기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박과부가 버려진 아기를 1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키워 훌륭한 청년으로 만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18년의 헌신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강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박과부에게 어떤 보답이 주어졌는지,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마지막 이야기, 운명의 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강희가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기로 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박과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어요. 아들이 먼 길을 떠나는데 든든하게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아 일어났느냐? 밥 다 됐다. 예, 어머니. 강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새 선비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늠름했어요. 박과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밥맛이 이상했어요. 뭔가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급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박과부가 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강희가 문을 열고 나가보려는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가 박과부의 집이냐? 갑옷을 입은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고위 관료들도 따라왔어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박가부의 집이오만. 그 아들은 어디 있느냐? 저기 있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강희를 가리켰습니다. 한 관군이 강희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강이냐? 그렇소이다만. 무슨 일로? 너를 체포한다. 대역죄인의 자식으로 의심되는 자. 뭐라고요? 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과부도 허겁지겁 달려 나왔어요. 잠깐. 무슨 소리여? 우리 강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그때 마을에 이방이 나섰습니다. 평소 박과부 모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관장님들, 제가 고발하옵니다. 저 강이라는 자는 출신이 불분명하고 18년 전 갑자기 나타났사옵니다. 고위 관료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18년 전이라고? 그렇사옵니다. 더구나 저 과부가 귀한 물건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관군들이 강희를 포박하려고 했습니다. 잠깐, 저는 죄가 없습니다. 강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박과부가 강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비켜라. 과부, 내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고위 관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8년 전, 이 나라에는 큰 변란이 있었다. 영모를 꾀한 자들이 어린 왕손을 납치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왕손이 실종됐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우리 강이랑 무슨 상관이요? 박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그 왕손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것은 구족을 멸하는 대역죄다. 아니요. 우리 강이는 그런 게 아니요. 그럼 증거를 대라. 그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박과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희는 준 아이였어요. 부모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방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관장님, 제가 들으니 저 과부가 옥패를 하나 숨기고 있다고 하더이다. 옥패. 관료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그 옥패를 당장 가져오너라. 관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다가 결국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관군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옥패가 나왔어요. 관료가 옥패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것이 다른 관료들도 달려와 옥패를 봤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얼굴빛이 변했어요. 용문 옥패 롱문 유발. 이것은 순간 모든 관료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대체 뭐길래? 가장 높은 관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왕실의 적통만이 가질 수 있는 용문 옥패입니다. 세자의 표시기호입니다. 뭐라고요? 강희도 박과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료가 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세자, 저하. 관료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8년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자라니요? 강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관료가 고개를 들었어요. 들으시옵소서. 저하, 18년 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료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선왕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습니다. 그때 저하께서는 갓 태어나신 지 100일도 안 된 아기셨습니다. 왕위를 노리던 간신들이 역모를 꾀했습니다. 어린 저하를 없애고 권력을 차지하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저하의 유모였던 심씨 부인이 목숨을 걸고 저하를 궁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날 밤이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 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 심씨 부인은 저하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자 했으나 추격을 받아 결국 이 산골까지 도망쳤습니다. 관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마지막 순간 저하를 어느 집 대문 앞에 두고 간신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한 뒤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박 과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대문 밖에서 들려오던 가느다란 아기 울음소리, 비에 흠뻑 젖어 파랗게 칠린 갓난아기, 그리고 그 가슴에 걸려있던 옥패. 그래서 그날 밤 박 과부가 중얼거렸습니다. 관료가 박 과부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은인이시옵니다. 저하의 생명을 구해주신 대은인이십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박 과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강희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하, 당신은 이 나라의 유일한 왕손이십니다. 선왕의 적자이시며 정당한 왕위 계승자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저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세자 저하. 강희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방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소인은 몰랐다옵니다. 이방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소인이 세자 저하를 모함했사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관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왕손을 모함한 역적이다. 당장 포박하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방이 울부짖었지만 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모두가 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저하, 하오나 이자는 그 사람도 몰랐던 일입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으니 죄를 묻지 마십시오. 관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왕의 기품이시다. 이방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하. 하지만 강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강희가 박과부를 바라봤어요. 박과부도 강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하, 이제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나라가 저하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관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오나, 저하, 부탁입니다. 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관료들은 물러나서 기다렸습니다. 강희는 박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강아, 박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18년 동안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세자라고 하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를 두고 어찌 갑니까? 박과부가 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아 아니, 저하. 어머니, 저는 여전히 강희입니다. 박과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강아.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세자다.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이다. 하지만 어머니, 들어라, 강아. 박과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어미는 아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너를 키우며 내가 어떤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너는 총명하고 정의롭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다. 그런 내가 왕이 된다면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어머니, 나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를 저버릴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가르친 효도가 아니다. 박과부가 강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가거라, 강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거라.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희가 울먹였습니다. 강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궁으로 가겠습니다. 오, 저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분부하시옵소서, 저하. 강희가 박과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굶기고 헐벗으면서도 저를 키워주신 분이십니다. 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왕이 된다면 제 첫 번째 명은 이렇습니다. 박과부를 정경 부인으로 봉하고 궁으로 모시겠습니다. 관료들이 놀랐습니다. 저하, 그것은 안 됩니까? 강희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왕이 자신을 키워준 은인에게 보답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저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관료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가장 고위 관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하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옵니다. 당연히 그리하셔야 합니다. 다른 관료들도 일제히 절했습니다.
저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하지만 박 과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하지만 나는 궁에 가지 않겠다. 예. 어머니, 왜요? 박 과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이 산골이 좋다. 여기가 내 집이고 내 고향이다. 하지만 어머니, 궁에 가시면 편히 사실 수 있습니다. 강아, 나는 지난 18년이 행복했다. 너를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 박 과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백성들을 돌봐야 할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으로 남고 싶구나. 어머니, 그리고 말이다, 강아. 박 과부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가난하다. 내가 궁에 가서 잘 살면 이 사람들은 어찌 되겠느냐? 강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였어요. 강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맙다, 강아. 대신 강희가 관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두 번째 명입니다. 이 마을의 세금을 영원히 면제하십시오. 오, 그리고 이 마을에 서당을 짓고 의원을 보내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우십시오. 관료들이 감동했습니다. 저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입니다. 강희가 박 과부를 바라봤어요. 박 과부, 아니 제 어머니께는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리고 평생 최고의 예우를 하십시오. 매달 궁에서 쌀과 옷감을 보내고 제가 직접 이곳을 방문하겠습니다. 저하, 어머니가 편히 사실 수 있도록 집도 새로 지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들어드리십시오. 이것은 왕명입니다. 관료들이 일제히 절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날 저녁 강희는 곧 출발해야 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정식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어요. 어머니, 가거라, 강아. 백성들이 기다린다.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래. 기다리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했습니다. 18년을 함께한 모자였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강아. 아니, 저하. 훌륭한 왕이 되거라. 강희가 말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요. 세자 저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저희를 잊지 마시옵소서. 강희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왕이 되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강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박 과부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꼭 다시 오겠습니다.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군의 탄생.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강희는 정식으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젊은 왕의 첫 번째 정책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서당을 짓고 의원을 보냈어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한 과부가 나를 키워주셨다. 이 나라의 모든 과부와 고아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왕의 명이 떨어지자 전국에서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젊은 왕을 사랑했어요. 우리 전하는 진정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효심도 깊으시고 어질기까지 하시다. 그리고 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어머니가 계신 마을을 방문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왕이 화려한 행차를 하며 마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왕은 행차를 멈추고 혼자 걸어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은 아담하고 아름다웠어요.
궁궐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강아. 아니, 전하. 박 과부가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왕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강아. 일어나거라. 이제 내가 왕인데. 어머니 앞에서는 저는 여전히 강희입니다. 왕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박 과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강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구나.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왕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왕은 그 어떤 수라상보다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이 맛. 그때 그 맛입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해봤다. 식사 후 왕은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비단 옷과 귀한 약재들이었어요. 어머니, 이걸 입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다, 강아. 그리고 이것은 왕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십니까? 18년 전 제가 갖고 있던 옥패를. 그럼. 그 옥패. 왕이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용문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요. 아니다, 강아. 그것은 내 것이다. 아니, 어머니. 왕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은 어머니께서 18년 동안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담긴 것입니다. 왕은 옥패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항상 어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마을도 크게 변했습니다. 왕의 명으로 큰 서당이 세워졌어요. 가난한 아이들도 공짜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도 상주에서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세금이 면제되어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세자 저하! 아니, 전하 덕분이요. 그리고 박 과부님 덕분이지, 맞소! 과부님이 전하를 키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은혜를 입겠소? 마을 사람들은 박 과부를 더욱 존경했어요. 예전에 남의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부님, 용서하시오. 예전에 그런 말을 해서. 괜찮소이다. 다들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니. 박 과부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항상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백성은 하늘이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왕은 백성들의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간신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너무 백성들에게 후하십니다. 국고가 부족하옵니다. 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인이 왕이 된 것은 백성 때문이다. 백성이 없으면 왕도 없다. 국고가 부족하면 궁궐의 사치를 줄이면 된다. 신하들이 감복했습니다. 전하의 성덕이 빛나옵니다. 왕은 특히 과부와 고아들을 각별히 돌봤어요. 과인을 키워준 것은 한 과부였다. 이 나라의 모든 과부와 고아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전국에 양육시설이 세워졌습니다. 고아들이 공부하고 자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우리 전하 만세! 10년이 흘렀습니다. 왕은 이제 30이 되었어요. 훌륭한 성군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매달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어느 날 왕이 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박 과부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강아. 전하께서 직접? 예,
어머니께서 늘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만들 차례입니다. 왕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렸어요. 박과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강이 정말 효자로구나. 어머니, 제가 지금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왕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강아?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세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냐고, 왜 제 정체를 숨기셨냐고. 박과부의 눈빛이 슬퍼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저 강의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지요. 세자도 왕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아들로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정성, 그리고 바른 마음을요. 박과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아.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덕분에 저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왕이 어머니께 깊이 절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박과부는 9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왕은 매달 빠짐없이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박과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왕은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습니다. 친아들이 말렸습니다. 전하 친모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인에게는 친모보다 더 큰 어머니이시다. 3년상도 부족하다. 왕은 어머니를 위해 큰 사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그 마을은 효자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박과부와 왕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한 여인의 정성이 나라를 구하고 성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은 효자 왕의 이야기가요. 이것이 바로 은혜 갚은 세자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18년 전 폭풍우 치는 밤 버려진 아기 하나. 그 아기를 준 가난한 과부. 그리고 18년의 지극한 정성. 그 모든 것이 모여 한 나라의 성군을 만들어냈습니다. 박과부는 말했습니다. 내가 왕의 어머니로 남는 것보다 이 마을에서 전하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으로 남겠다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박과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꼭 보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야담만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갚은 세자. 한 여인의 정성이 만든 기적. 한 왕의 효심이 이룬 성군, 이만 마치겠습니다.